지금 2026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상으로는 2,000명이 다 반영이 됐잖아요. 네네. 서울 경기 친구들이 지방 의대를 지원할 때는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사실인가요? 네, 그리고 약간 줄었고 오히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한 등급 차이가 그 천점 만점에 1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4등급 되면은 거의 10점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 연대는 그 반영하는 비율이 요즘 목동과 도교에서 설명의 요청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돌랩 이상목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독학재수학원이 이돌 스파르타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이돌랩의 이상목 수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카페에서 입시 2키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입시에 대한 정보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최근 2026 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변화된 부분과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점을 짚어주시나요? 일단 먼저 2025, 즉 올해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사실 그거에 비하면 사실 바뀐 부분은 좀 적습니다. 다만 이제 무조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학폭 관련된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슈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학폭의 정도에 따라서 감점을 주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교대는 조금 예민한 것 같습니다. 교대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처분을 받았다면 아예 지원을 금지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학생들한테는 뚜렷하게 어떤 입결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거고요. 학폭에 해당하는 일부 학생들만 지원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 교과 평가 같은 경우는 이미 예고가 됐었죠. 연세대학교가 작년에 2025를 예고하면서 2026 때 우리가 정시에 교과 평가를 넣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3 때 서울대, 그리고 2024 때 고려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과연 어떻게 평가될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에 가까웠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에 가까웠으니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 사실상 좀 약하게 들어왔다. 정량평가에 대한 부분이고 반영 비율도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와중에 기본 점수를 80% 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한 문제 정도 결국 4등급, 5등급 대부분 안에 들어올 텐데 연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라면 아마 큰 변별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가 이제 교과 평가를 반영하게 된다면 2026보다는 2027, 2028에 조금 더 영향력이 커질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수능에 대한 변별력들이 조금씩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7, 2028에는 다른 타 대학으로도 이 교과 평가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결국 학교에서 이렇게 교과 평가로 들어온 친구들과 그냥 수능 성적으로만 들어온 친구들이 비교군을 통해서 아마 접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30%, 70%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럼 이 30% 해당하는 교과가 포함돼서 들어온 집단과 그다음에 70%, 즉 수능으로만 들어온 집단의 뭐 평균 학점이라던가 얘네들의 어떤 자퇴율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학교에서 실제로 교과 평가를 해서 교과를 반영을 들어온 친구들이 조금 학교를 더 열심히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이 비율을 좀 더 높여갈 거고요. 그럼 타 학교들도 그거를 참고해서 아마 반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한 문제 정도 차이라고 했잖아요. 네. 연세대 정도 네. 지원할 친구들이라면. 네. 근데 사실 연세대 이상으로 갈 친구들한테는 문제 한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걸 걱정하시는데 네. 정확하게 기본 점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는지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도 내가 6등급인데 1등급이랑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000점 만점에 50점이 이제 들어가고 그 50점 중에 40점이 기본이고 내신이 한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7점, 3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6점 이래요. 5등급부터는 5점 이래요. 그러면은 5등급하고 1등급하고 2점 차이거든요. 1000점 만점이 2점 차이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5등급인 애가 1등급이랑 비교하면 2점 차이인 건데, 사실은 자사고 애들을 제외하고는 연세대학교를 수능 성적으로 갈 만한 점수 애들이 5등급 때는 별로 없을 거고, 사실 대부분 3, 4등급 때일 거고, 그러면은 1, 2등급 받은 애랑 1점 차이면 고려대가 반영하는 그 비율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어서,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한 등급 차이가 그 1000점 만점에 1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4등급 되면은 거의 10점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 연대는
그 반영하는 비율이 한 반의 반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저는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데 본인이 내신이 안 좋잖아요. 그럼 과를 낮춰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서울대 지원할 때 서울대 내신 반영 비율 커서 어떡하냐 막 이런 말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점수를 받았는데 내가 B가 안 나오고 BC나 CC가 나올 것 같다. 그럼 과를 낮추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때문에 실제로 떨어지는 학생들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구간은 아주 높은데 오히려 서울대, 의대가 내신 반영 변별력이 더 커요. 왜냐하면 서울대 일반 과들은 1등으로 들어온 애들과 꼴등으로 들어온 애들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신의 변별력이 낮은데 서울대 방식은 1차 합격자의 1등과 꼴등의 점수 차가 20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내신 변별력이 커지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2과목으로 인해서 1등하고 1차에 꼴등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점수 차가 30점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 내신의 변별력이 높았고 그래서 내신 때문에 뒤집힌 애가 한 2~3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낮은 공대들 같은 경우는 1등으로 들어온 애들과 1차로 들어온 애들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이라고 하면 그냥 수능 성적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작년 기준으로는 서울대 지원 기준 3,000명 중에 30명이 내신 때문에 바뀐 거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아직까지는 대학교 측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걸 좀 조심스럽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는 일단 내신 반영할 때 정성평가로 반영하는 거고 고대하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정량평가로 네. 반영하는 건가요? 네. 고대는 제가 알기로는 딱 한 전형에서만 정량으로 반영된다고 들었는데요. 연대대에도 정량평가로 반영되면 세특 같은 거는 영향이 없고 오직 내신 등급만 영향이 있는 건가요? 등급하고 출결 이 두 가지로만. 그럼 세특은 또 영향이 없는 네.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평가를 하기가 좀 쉽진 않을 겁니다. 사실 서울대도 그런 것들을 저희가 봤을 때도 일일이 다 평가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제 수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들의 세부 특성을 해서 점수가 내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스템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내신으로 하는 건데 오히려 연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특목이나 자사고들이 있으니 조금 더 등급에 좀 열어둬서 이렇게 3, 4등급은 같이 6점, 1, 2등급은 7점 이렇게 해서 좀 변별력을 좀 낮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전형 하나가 보통 학생들이 잘 지원하지 않는 전형이라서 내신 교과 평가를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고려대가 시도를 했고 70%는 기존에 뽑던 대로 30%를 교과로 뽑은 겁니다. 교과가 반영되게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교과가 자신 없는 애들은 그냥 일반 전형으로 지원했고 내신이 그래도 좀 좋다라고 생각했던 애들을 교과 쪽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작년에 이 교과 쪽에 경쟁률이 조금 많이 높았어요. 사람들이 좀 눈치를 보다가 마지막에 소나기 지원을 한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과가 들어간다고 해서 일반 전형보다 높아진 과들은 많진 않았는데 그래도 워낙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몇몇 과들은 좀 심하게 조금 폭발이 났고 몇몇 과들은 조금 펑크가 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려대 그 전형이 좀 문제가 30%를 뽑아서 과별로 좀 나누다 보니까 한문학과 교과로 정시로 3명 뽑고 2명 뽑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들 같은 경우 눈치 싸움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정상적인 입시 결과가 나오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26에는 2,000명 의대 증원이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수도권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일단 어제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뭐 부산대 같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만장일치로 합의 왔다라고 했더니 이제 정부에서는 행정청부는 니네 내리겠다. 지금 힘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 측에서는 이미 조금 눈치를 보면서 한 50%에서 100% 내외. 그러니까 지금 2025 기준으로는 1,500명 정도로 일단은 잡아놓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는 저는 조금 고민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년 증원의 중요한 역할이 과연 올해 픽스가 되냐 안 되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이제 의대 보낸 학부모님들 애들이 지금 이제 휴학 중에 있잖아요. 아직 학교 수업도 잘 안 나가고 있는데 만약 그래서 5월 지금 마지막 데드라인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여름방학 없이 할 수 있는 학사 1학년 과정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데드라인이 지나서 대규모 유급이 펼쳐지면 내년에 증원은커녕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내년 1학년만 올해 2025로 들어온 애들과 2024 합격한 애들, 지금 2024로 합격한 애들을 만약에 1,500명 늘어서 4,500명이라고 한다면 내년에 7,500명이라는 학생들을 신입생으로 의대는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교수진들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못 뽑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되면.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불확실한 것 같긴 한데 네, 또 정부는 밀어붙인다고 하니까요. 네, 지금 2026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상으로는 2,000명이 다 반영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지역 인재의 비율은 왕창 늘었는데 네, 뭐 정시 일반 그러니까 서울 경기 친구들이 지방 의대를 지원할 때는 오히려 약간 늘었지만 의치한 약수를 합치면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리고 약간 줄었고 오히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의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요즘 설명회 때 말하는 건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상황들이 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의대 정원이 3,000명일 때는 원래 의대 생각 안 했던 애들이 갑자기 4,000명이에요, 5,000명이에요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니까 기존에는 의대에 생각 없었던 학생들이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특히 이제 제가 이도리에 있다 보니 이제 80년대생들, 90년대생들 이제 카이스트나 서울대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이번이 기회인가? 라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거는 정원이 1.5배가 늘었는데 만약에 지원자가 1.8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감소하는,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거죠. 명목적으로는. 근데 반대로 정원이 줄었어요. 한 10% 줄었는데 정원이 줄었어? 그럼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도전자가 20%가 줄면 오히려 이거는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죠. 제가 이거 경제학적으로 많이 설명하는데 내가 임금이 5%가 올라도 그죠? 물가가 10% 오르면은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특히 올해 갔던 애들이 지방대 의대 갔던 놈들이 인서울 의대라도 가볼까라고 또 들어오면 이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이 반수를 한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의대 증원이 증가됐다고 해서 절대 의대 입시가 쉬워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는 99가 들어갈 게 98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작년 99 받는 것보다 올해 98 받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고득점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입결만 가지고 쉬워졌네 어려졌네를 할 게 아니라 사실 그 시험을 들어오는 표본에 대한 것들을 분석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99에서 98로 내려갔는데 그 상위권이 1%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3배 이상 늘어나는 거면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않고 단순하게 점수로만 가지고 떨어졌네 내려갔네라고 하면은 저는 표본에 대한 인지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을 제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고2, 고3 의대 증원 늘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군요. 네, 저는 오히려 약간 줄었는데 그로 인해서 재수생들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목 증가율보다는 실질 증가율을 파악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2012년생 이하 지방 이사도 추천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꼭 의대를 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우리 애가 의사를 되게끔 하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 학부모님들이 부의 증여가 불가능하신 분들이 하는 선택입니다. 부의 증여가 가능하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의대를 보내지 않고 그냥 외국 유학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를 내가 증여를 하거나 내려갈 수 있는 집단과 내가 전문직이신 분들이 특히 내가 전문직이어서 내 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즉 내가 사업을 한다거나 자산가로서의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전문직으로서 나의 시간과 나의 노동으로 버는 이 집단들은 내가 은퇴를 하는 시기에 우리 아이에게 부를 이전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를 이전시키게 하길 방법이 없으니 스스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업을 선택을 한 거고 그게 지금 봤을 때는 의사인데 과연 이 의사라는 잡에 2012년생이 본격적으로 나가게 될 그러니까 뭐 인턴 내지 다 끝나고 치면은 2012년생이 나가야 될 시기가 2040년대 때 과연 그때도 의사로서의 직업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잖아요.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건 10년 전에 제일 인기가 없었던 공대가 컴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컴공이 엄청난 인기가 됐던 건데 그 당시에 컴공은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가봤자 대기업 IT 팀이었기 때문에 백오피스였어요. 적극적으로 돈을 버는 부서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돈을 버는데 보안을 막아주는 역할이었는데 그냥 지금 네카르쿠베 당토 같은 IT만으로 돈을 버는 팀들이 우후죽순 나타나게 되고 그들의 초봉이 6천, 7천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컴공들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컴공 2들이 나올 때는 또 너무나도 많은 컴공 개발자들이 나와서 그만큼도 벌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이 돼서 내가 의사 될 기회네 라고 하면 좋을 게 아니에요. 의대 증원이 되면 의사가 더 많이 나올 거고 그게 다 경쟁일 텐데 저는 아이가 뜻이 있어서 엄마 저 슈퍼바이처가 될 거예요. 저 이국종 의사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내려보내는 거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럼 저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